저번에 전 시간에 저거 했었지. 뭐야? 절대 퍼포먼스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지. 저번에. 알았어. 그 뭐야? 그 여러분들 경우의 수랑 순열 오늘 딱 까지만 나갈 거예요, 알겠죠? 나가고 마지막 시간에는 수학 2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경우의 수와 순열은 솔직히 말하면 설명 크게 많진 않거든. 근데 그래도 여러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언제 쓰는지,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 왜 곱해도 되는지에 관한 내용과 곱하기를 어떻게 잘 써야 될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나랑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나랑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시간 좀 남았을 때 툴을 좀 봅시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경우의 수, 뭐 합의 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달려봐, 어딨냐? 그렇지.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순열관에서 설명할 거고, 순열은 좀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순열보다는 조합을 좀 다르게 설명하긴 할 건데 일단은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문제를 몇 개 좀 뽑아 줄 거예요. 문제를 좀 몇 개 뽑아서 그럼 나랑 같이 푸는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조금 간단한 예제거리 좀 더 줘야 되나? 네, 오랜만에 예제거리 같은 거 한번 살짝 풀자. 아, 뭐야? 근데 그럴 수가. 여기 잠깐 몇 개 할 게 있어서 출력만 좀 걸어놓고 그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한번 볼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곱의 법칙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 아씨, 뭐야? 큰일 났네. 책을 버려버렸네, 내가. 잠깐만. 책을 버려버려서. 됐어. 자, 먼저 뭘 볼 거냐면, 자, 합의 법칙. 자, 우리가 언제 더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곱의 법칙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알겠죠?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일단은 뭐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보면, 자, 어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 경우의 수가 m과 n이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쉽게 표현하면 약간 봐봐, 이거 그런 말로 하면 도저히 모르고,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어. 자,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개 던져서, 그래서 던졌을 때 이거의 합이
합이 예를 들면 4 또는 5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보통 어떻게 하겠어? 자, 합이 4인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합이 5인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죠.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야? 합이 4이면서 동시에 합이 5일 수는 없죠. 다시 합이 4이면서 동시에 5일 수는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그 써있는 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합이 4면서 합이 5일 수는 없죠? 근데 두 개 더해서 4억인데 또 두 개 더해도 또 5억이래. 똑같은 거야. 말이 되니? 4억이랑 5억이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4억 가져올게. 5억이랑 바꾸자 계속. 4억 5천이랑 바꾸자. 5천만원씩 해서 이거 한 20번만 바꾸자. 좀 쉬게. 자, 봅시다. 어쨌든 자, 내가 자, 또는 자, 합이 4 또는 5라는 얘기는 뭐야? 합이 4이면서 5일 수는 없죠.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가 될 거야. 합이 4인 경우 뭐가 있어? 1, 3, 2, 2, 그 다음 3, 1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자, 세 가지가 있을 거고 합이 5인 경우는 1, 4, 2, 3, 뭐 3, 2, 그 다음에 4,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겠죠. 자,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때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 일단 첫 번째 이 개념 그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일단 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 그 케이스 분류하죠? 그럼 이때 뭐 하면 돼?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얘기는 뭐야? 겹치지 않게 분류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케이스 분류가 됐다 치면 어떻게 된 거야? 두 개 겹치지 않게 분류한 경우라면 보통 겹치지 않게 분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합의 법칙 그냥 슬쩍 더해주시면 최종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봐봐.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 두 사건이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5인 경우 이거는 같이 일어나지 않죠. 같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그 눈이 얘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라는 얘기는 뭐야? 첫 번째 2의 배수는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있지. 3의 배수는 얼마? 3하고 6 이렇게 있는데 둘은 내가 케이스 분류하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 겹치는 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겹치는 것만큼 두 번 셌으니까 하나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자, n에 A 합집합 B. 자, 내가 어떤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두 사건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둘이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빼주셔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정확히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겹치지 않게 확실하게 분류를 해놔서 그럼 뭐야? 그냥 더해주기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완벽히 케이스 분류했다면 뭐한다? 일단 합의 법칙 케이스 분류하면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인데 다만 겹치는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 겹치는 거 스리슬쩍 해주면 된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의 법칙은 살짝 유연하게 겹치는 게 생기면 그냥 빼주겠다 이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배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고배 법칙 잠깐 볼 건데 잠시만.
봅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이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곱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좀 색다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지성으로 곱했을 텐데, 곱한 이유를 알고, 곱하기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곱의 법칙입니다. 자, 곱의 법칙을 할 건데, 자, 왜 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멋들어지게 좀 잘 풀 수 있는데, 일단 좀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요. 여러분 옷장 있어, 옷장. 그래도 이제 이한이가 이제 대학생이 딱 된 거야. 잘 갔어. 행복하게 잘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소개팅을 딱 나가. 소개팅을 딱 나가는데 윗돌이 아랫돌이가 있잖아. 자,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겠죠? 둘 다 입고 나가야 돼.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안 입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진 않겠지? 지킬 건 지키자. 수영장 데이트하면 아이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자, 상의가 티셔츠가 있고 와이셔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장 상의가 있다. 여기다. 그 다음에 하의는 뭐 긴 바지가 있고 반바지가 있다고 해볼게. 둥딩스럽게 알려줄게. 알겠지? 근데 봐봐, 왜 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 이미 그냥 무지성으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2지. 이거 왜 3 곱하기 2야? 물어보자. 왜 3 곱하기 2야? 상의 하나당 바지 두 개씩 입을 수 있으니까. 그치? 봐봐, 내가 자, 이 말이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내가 상의를 티셔츠를 골랐어. 그러면 긴 바지 반바지에서 두 가지, 뒤에 딸려오는 게 두 가지죠. 그 다음 여기도 내가 와이셔츠를 골라도 뒤에 딸려오는 게 두 가지지. 그다음 정장을 골라도 딸려오는 게 두 가지지. 그럼 모두 다 두 가지일 거야. 근데 두 가지 자리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래서 뒤에는 이미 두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 확실해. 예상 정도가 아니라 확실해. 뒤에는 무조건 똑같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올 거야. 뭘 고르던 간에 바뀌지 않잖아. 예를 들면 정장을 입었을 때 반드시 정장 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치? 정장을 입었을 때 무조건 긴 바지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뒤가 뭘 고르던 간에 항상 두 가지로 일정하기 때문에 뒤에 잇따라 나올 것이 두 가지로 확실시 되죠. 그때 뭐 하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두 가지니까 그냥 3 곱하기 2 때려도 되는 거죠. 이래서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똑같아. 잘 봐봐. 왜 이딴 얘기를 하냐면 존나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내가 여러분들 했던 A부터 C까지 2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하시오라고 하면 3 곱하기 2 때려버리잖아. 그치? 얘도 왜 이래? 내가 이 친구가 이렇게 갖다 치면 뒤에 갈 게 몇으로? 두 개로 항상 정해져 있죠. 얘 두 개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D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그거 각각마다 전부 다 두 가지씩 있으니까 3 곱하기 2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두 개가 나올 게 확실하잖아.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세 케이스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를 이래서 때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을 그래도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약간 정리는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곱의 법칙은 자, 언제 쓰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다시 이한이가 옷을 입는 행위는 윗도리도 입고 아랫도리도 입어야 돼. 그럼 윗도리도 고르고 아랫도리도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약간 잇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이거에 뭔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무슨 거래? 곱의 법칙을 해줘야 돼. 다시 한 가지 사건이 두 가지 행위를 해야지 끝나. 아니면 세 가지 행위를 해야지 끝나. 그럴 때 곱해주는 거야. 알겠죠? 내가 어떤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입고 얘도 입어야지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행위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은 언제 쓰냐? 합의 법칙은 아까 뭐야? 또는이다.
아니면은 뭔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합의 법칙을 한다 그랬고, 아니면 어떤 경우 케이스 분류됐을 때 다만 겹치는 게 생기면 살짝 제외해주면 된다 그랬죠? 고백 법칙은 언제 쓰냐? 자, 얘는 어떤 사건이 뭔가 연달아서 일어나야 돼. 어떤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고백 법칙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자, 접속사 같은 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은 거. 그리고라는 게 집합 사이에서 교집합이거든. 집합 사이에 교집합인데, 교집합이면 보통 고백 법칙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살짝 좀 아닐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얘도 그리고 또는 어떤 교집합적인 상황이면서 동시에 얘도 약간 연달아서 일어나야 돼. 그때만 우리가 약간 고백 법칙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연달아 일어난다. 저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아까 했던 뒤가 같다고 예상될 때, 뒤가 같다고 예상될 때, 이때 고백 법칙을 쓰는 거야. 알겠죠? 다시 언제? 뒤가 같다고 예상됐을 때 고백 법칙을 쓰는 거고, 내가 지금 그 고백 법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프린트를 좀 뽑아놨거든. 그래서 일단 나눠줄 테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표적판 비늘 올리고 왔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 되게 그지같이 풀 거거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자, 여러분들 일단 거기 필세지 6번 있거든요. 살짝 넘겨봐봐. 193쪽에 위에 6번이 있어. 6번. 그거 잠깐 풀어볼래? 6번이 이제 고백 법칙의 약간 끝판왕 유형이거든. 잠깐 풀어보세요. 문제 쓸 동안. 다 한 사람 이해했어?
자 봅시다. 거기 보면 답이 9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밑에랑 비슷하게 풀었다. 손들어. 넌 어떻게 했어? 비슷한 푼것 같은데. 비슷하게 풀었어. 자 보세요. 아니 정확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자체가 얘네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스몰 a 답안지를 스몰 a, b, c, d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봐봐. A 입장에서는 자 A는 A가 아닌 B나 C나 D를 채점해야 되지. 오케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B만 써놓고 자 B라는 상황 하나만 딱 쓸 거고 곱하기 3을 때릴 거야.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다시 나는 B만 써놓고 B라는 상황 하나만 딱 쓰고 나머지도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봐봐. A 입장에선 B나 C나 D나 결국은 다 동등하죠. 남의 시험지잖아. 다시 뭐야? A 입장에선 B나 C나 D나가 뭐야? 똑같은 시험지야. A 입장에선. 그럼 뭐야? 앞에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뒤의 경우의 수는 정확히 동일하실 겁니다. 알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할 거야. 선생님 그 다음에는 B가 못 오잖아요. 그 다음에 C가 못 오고 D가 못 오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알겠죠? A 입장만 고려하면 돼. A 입장만. A 입장에서 뭐야? 그냥 B나 C나 D나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치? 오케이? 다 뭐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줄게. 살짝 의심된다면 자 B나 C나 D나 결국 어때? 여기 B나 C나 D나 다 한 자리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죠? 얘도 한 자리에서 문제 생기고 한 자리에서 문제 생기고 D도 한 자리에서 문제 생기는 애들이잖아. 얘는 전부 다 동등하게 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B라는 케이스만 세고 곱하기 3 때려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첫 번째 B라는 상황으로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나머지 A, C, D를 이제 뒤에다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그 다음엔 B 입장에선 자 두 갈래로 갈리거든. 얘는 쌤 A, C, D는 세 개잖아요. 왜 두 갈래로 갈리나요? 봐봐. B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 A는 뭐야?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죠. 얘는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뒤에 있는 C, D는 아직 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A 따로 쓰고 C는 하나만 쓰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할 거야. 근데 무슨 분류? 케이스 분류가 됐기 때문에 무슨 법칙? 얘는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할 거고 자 얘는 내가 개수를 따로 셀 거고 얘는 C랑 D랑 동등하니까 어차피 곱하기 2가 되겠네. 근데 나는 C라는 상황만 고정시켜 놓고 뒤에는 어차피 C나 D나 같겠지 뭐 라는 마인드로 갈 거예요. 그럼 됐죠? DA 했지. 그럼 남은 게 뭐야? C, D네. 그럼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D하고 C밖에 못 오겠죠. 한 가지야. 여기는 B, C가 왔어. 그럼 A, D가 있는데 여기도 DA 하나밖에 못 오겠지? 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3, 3, 9 끝이야. 나 이거밖에 안 그렸어. 딱 이것만 그리고 풀어야 돼. 알겠죠? 다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된다고? 뒤에가 똑같을 거란 예상을 해야 돼. 니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어렵게 나오면 이게 제일 어렵게 나와. 여기서 이상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제일 어려운 유형들이 뭐냐면 그냥 뒤에가 같을 거라 예측이 되면 고백 법칙,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됐지?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두 양쪽 케이스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A면서 C가 될 수 있니 없니? 안 되죠?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정확하게 잘 모두 다 제대로 사용하는 단원이 딱 여기야. 이 문제야. 이걸 잘 풀면 지리는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두고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살짝 난이도 올려볼게요. 5명이 있대. 5명 모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싶어. 자, 이제 내가 묻는 말에 조금씩만 대답을 해보면 됩니다. 자, 동등한지 동등하지 않은지만 판단하면 돼. 뒤에가 같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자, A 입장에서 자 봅시다. 시험지가 뭐가 있을까? 답안지가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 이렇게 있겠지. 그럼 A 입장에서
B나 C나 D나 E나 다 남의 시험지잖아. 그럼 B라는 상황 하나만 써놓고 곱하기 4 때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B가 왔어. 그러면 자 뒤에 두 번째 카드 입장에서는 자 C나 D나 E는 전부 다 무슨 애야? 똑같은 애야. 왜? 한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 A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애지.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 두 개로 나눌 거야. A가 갈 때, 그다음 C가 가는 상황으로 고정시켜놓고 곱하기 3 때릴 거야. 케이스 분류됐으니까 앞의 경우의 수랑 위의 경우의 수랑 아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줄 거고, 나는 밑의 경우의 수가 C, D가 공통이니까 저기다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하면 딱이게 돼. 됐죠? 오케이? 그러면 BA야. 그럼 보자. CD가 있어. 그러면 자 얘는 C가 못 오죠? 얘는 D 아니면 E가 와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제 빨리 얘기해볼게. D나 E가 똑같으니까 D라는 상황으로 고정시켜놓고 곱하기 2. 그러면 D 왔으니까 C, E가 와야 되는데 얼마? 2C. 방법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입니다. 됐죠? 아래 거 한번 봐볼게요. BC가 있는데 자 A, B, C, D, E가 있는데 B하고 C는 썼어. 얘 더 이상 못 써요. 자 D, E, A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자 D랑 E는 뒤에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A는 또 다르죠? 또 다시 합의 법칙. 여기는 D만 설정해놓고 곱하기 2 때릴게. 조금만 늘려놓읍시다. 얘는 더하기 2 곱하기.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BCA 나왔어. 그럼 DE니까 배열할 수 있는 방법 얼마? 2D.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BCD 했어. BCD 했으니까 A 배열하는 거 몇 가지? 2, A.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얼마? 3, 3은 9지. 2 더하기 9지. 44가 답입니다. 알겠죠? 5개 쓰면 원래 44가지를 그려야 되잖아. 지금 뭐 얼마나 그랬어?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 오래 푼 거지. 머릿속으로 풀면 더 빨리 푸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잖아. 니들이 모르니까.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지. 어쨌든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형도 그리는 거. 근데 수형도 그릴 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야? 뒤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동등한 것 아닌 걸로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을 잘 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이해 잘 안 된 부분 있다면 영상 남겨뒀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색칠하는 방법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칠하는 방법에서 일단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내 기준에선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약간 아셔야 되고, 잘 쓰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5번 보시면 자 색칠하기 문제가 있어요. 색칠하기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많은 유형들 중에서 꼭 봐야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5번 봅시다. 5번. 자 필수제 5번인데 자 문제 조금만 그려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자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다음에 여기 C, 여기가 D, 여기 E 이렇게 돼 있고, 자 문제 봤을 때 5개 영역을 얼마?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해.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된대. 근데 같은 색 중복 사용하면 안 쓰이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죠? 오케이? 같은 색 중복 가능하되 보통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색칠하죠. 같은 색 중복되지만 이웃한 영역 다른 색, 이웃은 다른 색. 다른 색으로 색칠해야지 구분이 되겠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색칠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어디부터 색칠해야 돼? 제일 많이 뭐? 그치. 자 우리가 볼 때 자 가장 먼저 자 우리 색칠 순서가 있습니다. 색칠 순서. 아무거나 색칠하면 문제가 생겨요. 순서이 아니라 색칠 순서가 있어. 얘는 뭐부터 색칠해야 되냐면 인접한 영역이, 그러니까 얘는 국경이죠. 국경.
국경이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하는 거야. 국경이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것부터 계속 색칠하는 거야. 5개짜리는 5개부터, 그 다음 4개, 3개, 2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면서 색칠하는 겁니다. A, B, C, D 이 중에 국경을 가장 많이 색칠하고 있는 게 뭐야? 얘죠. 자, 그러면 내가 실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여줄게. 자, 색이 5개 있다고 했으니까 시각화를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 A에다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죠? 아무거나 다 색칠할 수 있잖아. 내가 5가지를 색칠했다고 쳐보자. 근데 5가지 색칠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A에다 색칠할 수 있는 5가지죠? 아무거나 얘를 하나 들어놔. 이 새끼 색칠했다고 쳐. 5번을 만약에 색칠을 했어. 됐죠? 5번을 색칠을 했어. 얘를 드는 거야. 그럼 나머지 색깔은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얘랑 다 겹치니까 5번 절대 쓰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어디 색칠해야 돼? B야, C야, D야, E야. B는 국경이 2개인데? C랑 D 둘 중에 하나 색칠하면 돼. C가 좋으니까 C를 색칠할게요. 알겠죠? 오류가 없이 풀려고 국경이 많은 것도 색칠하는 거야. 알겠죠? 국경을 색칠한 이유가 뭐야?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을 색칠한다고 했으니까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오류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다음 C를 색칠할게. C 색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지. 4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4 빼놓고 5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3을 썼다고 해볼게. 됐죠? 그러면 야 B에는 뭐 색칠할 수 있냐? 그냥 둘 중, 자 5랑 3만 아닌 거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됐죠? 뭐 예를 들면 1 같은 거 들어가다 쳐보자. D 색칠할 거야. D는 뭐 색칠하면 돼? 3과 5가 아니면 되지. 3, 5 아니면 뭐야? 뭐 3가지 있겠네. 얘도 3가지. 3, 5 아니니까 뭐 2를 색칠했다고 쳐. 그럼 얘는 5, 2만 아니면 되지. 얘도 3가지. 얼마? 27 곱하기 20이니까 540이 답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다시 색칠하기는 어떻게 한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데부터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데부터 색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넘어가서 그 앞에 190쪽에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해보는데 그 3번 있거든? 그 3번에 1번 약세 개수랑 약세 초만만 한번 구해볼래? 공약수 이런 거 기억나니?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이거 기억나지? 이런 건 안 하고 3번에 1번만 하는 거지. 3번에 1번. 배고파. 집에서 뭐 먹지? 뭐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360에 양의 약수의 개수래.
그러면 우리 일단은 한번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보자. 자, 6이라는 거엔 약수가 뭐가 있어? 1, 2, 3, 6 이렇게 있지. 4개야. 오케이? 근데 이 살짝 쪼개보면 어떻게 돼? 얘가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거든? 2도 빵개, 3도 빵개 들어간 거야. 얘는 어떻게 돼?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이거든? 2는 한 개 들어갔고 3은 빵개 들어갔어. 얘는 어떻게 돼? 2의 얘는 뭐니?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이지. 얘는 뭐가 돼?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되지. 오케이? 아 그래서 뭐야? 6이라는 숫자가 얘가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2의 1승과 2의 3승 이렇게 있어. 근데 봐봐. 얘네들의 내가 상황을 좀 보니까 약수가 되려면 2는 1승이니까 2의 0승, 2의 1승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자 3은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중학교 때 또 뭐 기억 안 나니? 이렇게 됐을 때 오케이?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 1이 탄생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에서 3이 탄생하는 거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에서 2가 탄생하겠죠? 그 다음 얘는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하면 얘가 뭐야? 드디어 6이 되겠네. 또 결국은 뭐야?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1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1해서 둘이 2 곱하기 2 하면 약수의 개수가 4다 이렇게 구했던 이유가 뭐야? 어쨌든 저 여기 위에 있는 이 개수는 0부터 해서 어디까지? 자 기본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한 개 더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n 플러스 1가지 이렇게 나오고 얘가 n가지로 보면 n 플러스 1가지 나오겠죠? 둘이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60을 약수의 개수부터 구해볼게. 그러면 36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죠? 맞잖아. 36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얘는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얘가 0개부터 3개까지 쓰였으니까 얘는 4가지 뒤에는 하나 더해서 3가지 얘는 2가지 이렇게 돼서 얼마?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 풀 때 딱 이 속도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앞에 거 생각을 할 필요 없는 거 왜? 이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싸그리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더 어떻게 더해? 그냥 얘네끼리 더해. 얘도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합이 되는 거야. 약수의 총합. 왜?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얘 나왔지.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니까 그냥 쓰면 되는구나. 여기서 모두 쓸 수 있어 이제? 좀 컸으니까 등비설 합 조져도 되잖아. 그치? 안 되나? 등비설 합공식 써도 되겠죠? 뭐 아는 걸 어떻게 해? 아는 걸 어떻게 해? 많이 아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얘 약수의 총합 구하래. 360의 약수 총합. 그럼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 그 다음 얘는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에 그 다음에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계산은 뽀삐랑 같이 하세요. 알겠죠? 난 도저히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나죠? 옛날에 했던 거 이유는 뭐다? 이것 때문에 생성됐던 거 이것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순열 살짝 설명하고 근데 순열은 진짜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개념 설명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식이 왜 그렇게 나온지 증명하고 뭐 그런 것만 할 건데 순열 한번 봅시다. 뭐 1품에다 봐도 되고 아니면 1품에다 봐 1품에다가 나 문제 안 풀어줄 건데 별로 알아서 풀어보세요. 뭐 순열 별거 없잖아. 자 일단 순열은 여러분들 봐봐. 내가 순열 공식을 난 순열 공식 자주 쓴다. 손 들어봐. 난 쓴다. 어렸을 때 좀 썼다. 오케이. 안 쓰고 있으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순열은 그럼 쓰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단어 문제 풀 때 순열 공식을 쓰면 그냥 안 돼. 보면 순열 공식은 언제만 쓰냐면 뭔가 순열 공식 관련해서 저거 할 때, 증명할 때 그때나 잠깐 쓰는 거지.
순열은 여러분들 그냥 고백 법칙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고백 법칙으로 풀으라고 하는지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봐봐, 이제 이 순열 수업은 내가 좀 다르게 설명할 거거든? 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래? 자, 일단 순열입니다. 순열인데 말을 잘 들어봐. 얘가 최근에 고2 애들도 확통하면서 이거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반 프리미어반 애들 설명하면서 설명 또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때도 매끄럽게 하긴 했는데 근데 얘가 언제 썼냐면 이거를 작년에 그때 약간 중딩 애들 대상으로 한번 했었거든. 그때 진짜 잘했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존나 못해졌지? 일단 봅시다. 사람 운동을 좀 해야 돼. 그때 체력이 좋았단 말이야. 진짜 준비도 개빡세겠는데. 자, 일단 순열은 자 보면 얘는 순서 있게 약간 나열하는 거야. 그냥 글자 장난이긴 한데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수열이고, 일단 몰라도 알죠. 장난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뒤에 우리가 뭘 배울 거야? 조합을 배울 거지. 나 한꺼번에 설명할게. 알겠죠? 한꺼번에 설명할 건데, 자 잠깐 이야기 보시면 우리가 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자 그때 만약에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 두 개를 뽑는다. 자, 두 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두 개를 뽑는 거면 두 개 한꺼번에 뽑는 거잖아. 먼저 뽑고 나중에 뽑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뽑는 거니까 얘가 뭐야? 조합입니다. 조합. 자, 얘가 조합이어서 자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 자, 서로 다른 세계에서 두 개를 뽑는 거면 두 개 뽑은 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집합으로 쓰면 돼. 우리가 원소나열법 할 때 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BC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얼마? AC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뭐야? 조합이야. 얘가 조합인데 순열이 조합보다 더 복잡해요. 알겠죠? 더 복잡해. 일단은 두 개를 뽑아서 얘를 뽑은 걸 다시 어떻게? 일렬로 나열까지 하면 나열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다 배열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잠깐 고민해봐. 너 돈가스 집에 갔어. 개 맛있는 집이야. 그리고 한 번 기다리면 30분 기다려야 돼. 근데 첫 번째 자리 가면 30분만 기다리면 되잖아. 두 번째 자리는 1시간이지. 니네 집 땡볕에 1번 자리, 2번 자리에는 아주 차이가 심하죠. 그 다음 1등이랑 2등. 이게 또 기분이 다르잖아. 그치?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 해볼까? 1, 2등은 완전 다른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봐봐. 1차 합격, 2차 합격도 달라. 그럼 봐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한이가 이제 의대를 썼다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막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의대를 썼어. 이한이가 이제 처음으로 딱 당첨이 된 거야. 처음으로 합격이 된 거야. 당첨이란 거의 당첨 같은 거긴 하죠. 합격이 딱 된 거야. 이한이가 합격이 딱 됐어.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준우는 나도 돼야 되는데 제발 했더니 이제 이한이는 붙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해? 이제 의사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넌 무슨 생각해? 다른 학교도 막 보는 거야. 다른 데는 발표 안 하나? 여기 굳이 꼭 여기를 가야 돼? 다른 좀 더 좋은 데 됐으면 좋겠는데, 너는 약간 그 마인드로 있을 거고, 얘는 제발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쨌든 네가 딴 데 붙어서 딴 데 더 좋은 데 갔어. 근데 이제 준호가 네가 나가고 이제 딱 붙은 거야. 그럼 얘도 기분이 좋지. 둘 다 붙은 거긴 한데 기분은 다르죠. 얘는 처음에 뽑혔으니까 되게 여유 있게 뭔가 생각을 했을 거고, 얘는 나중에 뽑혔으니까 뽑히기 전까지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리, 일렬로 나열할 때는 이 자리, 앞에 자리, 1번 자리와 2번 자리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팩토리얼 하니까 팩토리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일단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자리가 바뀌어서 자 이제 A, B 거나
B, A. 얘네 둘은 두 성품은 똑같지만 순서가 다르면 완전 다른 거죠. A가 1번 1등으로 뽑히고 2등으로 뽑히고 약간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도 B, C야. 그 다음에 C, A는 뭐가 달라? 아니 격이 다르죠? 아 미안해. C가 아니라 C, B. 그 다음에 마지막 A, C랑 그 다음 C, A가 있어. 얘네들은 격이 다르지. 몇 가지야? 얘는 6가지가 있겠죠? 6가지가 있어. 그래서 다시 순열이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고 어쨌든 조합에다가 자 뽑고 나서 일렬로 나열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얘가 무슨 열이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겠죠? 살짝 일반화를 시켜볼게. 살짝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여러분 만약에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해.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얼마? R개의 순서를 부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NPR이라는 순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순열이고 그러면 자 이제 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 지금 방금 있던 게 뭐야? 자 3P2의 상황이죠. 3P2의 상황은 그러면 실제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얘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자 서로 다른 3명을 두 자리에다 앉히는 거야. 두 자리밖에 없어.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두 자리에다 앉히는 거야. 첫 번째 들어갈 사람은 돈가스가 맛있다니까 조유 하면 3명이 가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이미 한 명 갔으니까 얼마? 2명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열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냥 저스트 고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나 공식 몰라.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잘 몰라. 순열을 거의 써본 적 있어. 조합은 존나 잘 알아. 조합은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순열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애들 수업 준비하면서 아 순열 공식 이거였지? 아 맞다 이러면서 했어. 진짜야. 우리 어렸을 때는 니네는 확통 선택 안 하면 안 하잖아. 근데 우리 때 그냥 강제로 다 했거든. 우리 때는 수원 때 확통이 나왔어. 니네 지금 순열, 조합, 확률, 조건부 확률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나왔어. 뭐 통계도 옛날에 수원에 있어.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조금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5분 정도만 쉬자. 자 3P 그래서 우리가 얘를 3 곱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단 뭐다? 순열은 우리가 뭘로? 고배 법칙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얘도 어쨌든 NPR이 있는 거니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한 NPR을 내가 그러면 쭉쭉 써볼게. 자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리를 R개 만들면 돼. 자리를 R개 만들면 처음엔 N명 그 다음에는 N-1명 아직 안 끝났죠. 계속 배열을 해야지 한 사건이 끝나잖아요. 그치? 계속 잇따라서 배열을 해야 되니까 계속 고배 법칙. 얘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렇게 돼서 자리예요. 나눈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어떻게 돼? N-3 해서 쭉쭉 해서 얘가 R번째 자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서 N 빼기 R-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계속 하나 작은 걸 빼잖아. 그래서 R-1을 빼주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이걸 언제 쓰고 있냐고. 이걸 언제 쓰고 있어? 실제 계산할 때 이게 좀 편하다 그랬죠? 근데 내가 얘를 실제 공식 NPR의 공식 이거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NPN이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봤어. NPN은 뭐야? 자 얘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 거죠. 자리가 N개 있는데 일단 N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N에 곱하기 N-1에 N-2에 곱하기 N-3에 곱하기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1번,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니까 4번 자리면 하나 빠진 3 3번이면 하나 빠진 2가 마지막 N번 자리면 N은 N-1이니까 1이 되겠죠? 해서 1부터 N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곱해져 있는 게 너무 기니까 이걸 우리가 뭘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N의 무슨 리얼? 팩토리얼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다시 이 NPN을 우리가 얼마?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싸그리로 곱한 걸 우리가 n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얘도 팩토리얼을 가지고 계승 표현 저런 게 계승이라고 하거든. 계승 팩토리얼 저 한국말로 계승이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내가 좀 이쁘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모자라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조금 더 빼. n-r- 얘가 n-r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게 n-r이지. n-r에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계속해서 풀어들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간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거랑 다르지?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여기 안 쓴 거를 1부터 n-r까지 곱한 얘를 다시 써주면 원래 거랑 똑같아지죠.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n까지 싹 곱해졌으니까 얘는 npr이라는 거는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모는 1부터 n-r까지 곱한 거니까 얘는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이 여기서 탄생을 한 거고, 오케이? 자, npn이라는 게 n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npn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pn은 정의상 얘를 n 팩토리얼로 정의를 했는데 n 빼기 n이 되니까 어떻게 돼? 0팩분의 n 팩이 나와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므로 0팩을 우리가 얼마?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팩토리얼에 대한 기호를 쓰기 위해서 0팩을 1이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 다른 곳에 사용해도 별로 하자가 없는 거야. 다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녀는 일단 첫 번째 기호에 대한 의미를 배웠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실제 계산은 뭘로 한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까지 배운 거야? 계승표야. 팩토리얼로 가지고 어떤 수녀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을 하거나 할 때는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0팩토리얼 1이라는 약속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뭐 솔직히 말하는 게 다예요. 나머지 그냥 문제 푸는 거여서 수녀는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좀 틀려보세요. 알겠죠? 틀리고 나면 알려줄게. 일단 내용은 이러하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2를 정도 들어있습니다. 2를 할 건 하긴 해야죠. 지금 17분이니까 23분에 시작할게요. 알겠죠?